네, 안녕하십니까. 손철수TV의 손철수입니다. 네, 오늘은 설계사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수수료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네, 당신이 받고 있는 급여는 정당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제 일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저 역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했습니다. 네. 누가 뭐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팀장, 흔히 말하는 이제 매니저, SM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을 해준 적도 없었고,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알아서 맞게 줬겠거니 하면서 그냥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 그렇게 뭐 몰랐고, 대략적으로 그냥 일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뭐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씩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원래 한 회사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한 회사에 보통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또 계속 거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나쁘다 뭐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좋은 점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면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몰랐는데, 나중에 회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여서 굉장히 소형, 중소형도 아니고 완전히 소형 지회였는데, 몇백 명 되지 않는, 뭐 정확하게 굳이 말씀드리면 한 270명 정도 되는, 3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지회였는데, 그 회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들을 받았고 어떤 부분들을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말씀드릴 부분은, 당신이 받고 있는 수수료가 정당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설계사가 하죠. 네. 설계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 만나고 상담하고, 그리고 계약을 받고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경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아니면은 뭐 경력이 1년,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좀 짧게 되신 분들은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팀장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SM이었던 그런 케어라든지, 흔히 말하는 조인워크죠. 예, 조인워크이죠. 같이 이제 동반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알려주고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담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상품 같은 것들을 모르면 또 회사에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보험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간들이 지나서 만약에 경력이 뭐 한 3년, 5년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상담 능력이 되고, 그리고 새로 나온 신상품들도 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한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 여러 수십 군데의 회사들과 그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다양한 상품들을 보게 됩니다. 증권이 됐든 가입 설계사가 됐든. 그렇게 되면 상품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지식들도 쌓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경력이 그렇게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팀장이나 매니저, 어떤 그런 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일하는 어떤 그 급여에 대해서
팀장이나 관리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오버라이딩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건지,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관리자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같이 어떤 그런 협업의 관계로 잘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뭐 출퇴근만 압박을 하고, 그리고 실적만 쪼오고,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건 없으면서 계속 간섭과 어떤 압박만 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부분을 팀장이나 매니저가 나누어 갖는 부분이 과연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합당한 부분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급여를 제대로 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보면서 예전 회사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급여 하나라는, 수수료 하나라는 명목으로 그냥 한 가지만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를 하면 다음 달에 얼마. 근데 그게 어떻게 뭐 계산이 된 건지 정확한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단일하게 그냥 수수료, 급여 하나로만 생각해서 받았는데, 회사로 옮겨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겪으면서 알게 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보통 급여를 흔히 말해서 당겨서 받는다고 얘기하죠. 선지급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책이라고 해서 주 단위로 내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마지막 주에 들어가는 것보다 계약이 좀 빨리 들어가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셋째 주냐, 넷째 주냐에 따라서 시책이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 시책을 플러스해서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첫날에 계약을 하든 마지막 날에 계약하든 상관없이 월 시책이라고 또 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도 또 받는 시책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그래서 수수료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받는 거죠. 세 단계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기본적인 수수료. 그리고 또 둘째는 이제 주차 시책. 주차별로 수수료. 그리고 셋째는 월 시책. 언제 계약을 하든, 첫째 주에 하든 마지막 주에 하든 상관없이 언제 하든 받을 수 있는 월 시책까지. 그리고 더불어 이제 만약에 뭐 물품으로, 시책이 만약에 물품으로 나온다면 또 물품으로 받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총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았을 때 제가 기존에 있었을 때 일반적인 GA에 있었을 때 받았을 때의 수수료와,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GA로 와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비교해 본다면 수수료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2배 이상. 제가 과거에 받았던 수수료와 지금 현재 받는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2배 이상. 2배도 더 넘습니다. 사실은. 확실히.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아예 시책 부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시책을. 시책을 주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책을 왜 안 받았는지, 그것도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주는지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받지를 않았고 정확한 수수료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또 설명을 안 해준 또
팀장이나 매니저가 또 뭐 야속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안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제가 이제 깔려있던 오버라이딩 같은 거, 기존에 깔려있던 그 잔여 수수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뭐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또 옮기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옮기게 되었던 부분인 거고요. 오래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 그렇게 해서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여 수수료 지급하는지,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십 개의 전속 회사가 있고, 그리고 4,700여 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거의 5,000개 가까운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퇴사 이후에,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나가버린 이후에 퇴사 이후에 잔여 수수료를 주는 회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대부분의 회사가 잔여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네. 주더라도 일부, 극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그 계약을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잔여 수수료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만뒀던 회사도 잔여 수수료를 한 군데서는 아예 받지 않았고요. 한 군데서는 아예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만두고 나서 1년 반 뒤에, 1년 6개월 뒤에 남아있는 잔여 수수료를 25%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75%를 가지고 간 거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 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잔여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족쇄가 되어서 나가지 못하고 일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수만 명 이상 된다고 봐야죠. 네. 회사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평생 동안 어느 회사도 옮길 수 없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계신 회사는 잔여 수수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WSS는 만약에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셔도 퇴사 이후에도 잔여 수수료를 드립니다. 이게 GA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GA 중에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잔여 수수료를 회사 규정집에 따라서, 규정집에 맞게 만약에 나가신 이후에 계약이 실효되거나 아니면은 환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잔여 수수료를 드립니다. 네, 회사의 지급률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이상 없이 유지가 된다면 잔여 수수료를 또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까지 얘기 드린 여러가지, 첫째는 중간관리자가 빼먹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여러가지 기본 수수료, 월시책, 그리고 주차시책, 여러가지 이런 수수료를 여러가지 이상 없이 드린다는 부분들. 네, 회사에서 뭔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거나 일부러 수수료를 만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속에서 주는 그 수수료를 그대로 설계사에게 내려준다는 부분, 그리고 그 퇴사 이후에도 잔여 수수료를 드린다는 부분,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계사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만큼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만들, 그리고 관리자와의 어떤 그 트러블들, 여러 가지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먼저 매주 수요일날 저희 회사의 어떤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에 오시면 WSS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업 설명에 참석해서 들어보시고, 만약에 더욱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은 사업 설명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저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게 진짜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WSS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네. 이상 손철수 TV였습니다.